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들은 다 했나요? 네, 다 온라인 강의여서, 여러분, 편한 장소에서, 어, 뭐, 편하게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시면서 들어도 되고, 음료수나 커피나 마시면서 들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 치과 의료사고 케이스 관련해서 주의 의무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주의 의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면 과실범에 해당되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고요. 주의 의무 위반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실범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주의 의무 판단에 대한 또 두 번째, 보철 치료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철 치료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인데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상실된 치아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인 재료, 보철물을 사용해서 저작, 발음, 심미 등 치아의 역할을 대체하는 보철 치료를 시행하고 있죠. 이 보철 치료는 상실된 치아의 양지대치에 크라운을 씌워 3유닛 브릿지로 연결하거나 단일 치아의 충치 치료 후 저작 기능과 심미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보철 치료에 해당하겠습니다. 요즘은 환자의 건강과 심미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비가역적으로 삭제 없이 양지대치를 훼손하지 않고 무치약 부위에 식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죠. 만약 이러한 보철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면 가철식 트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보철 치료를 권유할 당시 치관 확장을 위한 치주 판막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철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브릿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한 추가 신경치료의 필요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 의무에 해당되겠죠. 치아의 수복을 위하여 브릿지 시술 전에 환자에게 브릿지 시술 과정에서 지대치가 절삭됨으로 인해 지대치의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는지에 관한 논의에서는 법원은 치과 의사가 브릿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브릿지 시술 전에는 신경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전주지방법원 민사 2심법원 판결이네요. 가나다로 시작되는 건 민사 판결이고요. 가가 1심, 나가 2심, 다가 대법원 판결, 민사 대법원 판결이죠. 형사는 고노도로 간다고 했죠. 고가 1심 형사 판결, 노가 2심, 도가 형사 대법원 판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도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배려를 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치아나 잇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판시했죠. 이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에서의 주의 의무인데요.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도 하죠. 2학년 때 임플란트 제가 시험 감독 들어가 보니까 치과 교정학하고 임플란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에서의 주의 의무는 크게 시술 전 주의 의무와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그리고 시술 후 주의 의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시술 전 주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전에는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시술 전 주의 의무는 첫 번째로 정밀한 사전 검사.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환자의 정신건강, 과거 병력, 순환기, 호흡기 질환 유무 등에 대한 사전 검사와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사전 검사와 없어져야 되는데요.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당뇨 등의 병을 앓아 폐혈증에 취약한 노인이 있는 경우 환자의 취약한 소인이 있는 원인이죠. 소인, 소인, 대인 이게 아니라 폐혈증에 취약한 소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환자 경우에 당뇨 있으면 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지혈되는 약도 처방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에서 의료사고 나서 사망하는 사건들 보면 당뇨병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 그 포토블 같이 이렇게 피 딱 조금 소량의 피 가지고도 당뇨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체온계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내원했을 때 환자 바로 당뇨 수치 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특히 임플란트 환자에서 노인이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수치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임플란트 식립 전 만성 치주염, 치조골 농양 등 감염이 존재할 경우, 또는 골다공증약 복용 시 임플란트의 골유착 부전이나 흡수성 염증 등 부작용이 높아서 사전 검사 또는 염증 치료 후에 식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임플란트 시술 전 주의 의무에서 정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들을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어요. 당뇨병이라든지 만성치주염, 치조골 농양 등 이런 감염이 있는 경우, 또 골다공증 약 복용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높기 때문에 사전 검사 받으시고 염증 치료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셔야 된다. 오늘 임플란트까지만 하면은 수업 끝날 것 같네요. 시술 전에 이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 의무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싶을 때 설명 의무를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판결하는 판결하기 아주 좋은 그런 거예요. 설명 의무.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신경 손상 및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사전 설명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 의사는 시술 전에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 상악동 천공, 상악동 염증 등 비가역적 결과가 발생한, 비가역적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손댈 수 없는 그런 경우 다른 보철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고요. 하악 임플란트 식립 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후 환자가 신경 손상은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하는 신경 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에게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치과의원, 치과병원 현장에 근무하실 때 임플란트 수술 전에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몇만 분의 몇이라는 이런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또 주의 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 하나를 보시면 매복사랑니 주변에 임플란트를 위한 바디를 근접 식립하여 반영구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장착해서 식립한 임플란트가 매복사랑니를 손상시켜 함치성 낭종이 진행되게 하고, 매복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식립한 임플란트 보철도 함께 빠지게 돼서 치료 일수 이상, 얼마 치료했는지 일수 이상의 만성 복합 치주염에 상해를 가하였던 사건에서 법원 판결입니다. 치조골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피고인이 치조골에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경우 치과의사로서는 매복 사랑니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매복 사랑니와 임플란트 사이의 염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치과의사에게 이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치사가 될 수도 있고 치상이 될 수 있죠. 죽었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고요. 그냥 죽지는 않았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이 기소를 했을 거예요. 각주 239번 보시면은 밑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고정 고노도 하면은 형사 판결이라는 거 하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 판결이라는 걸 요거 보고도 모를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구나, 죽진 않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 보시면 임플란트의 치근단이 하치 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시술한 경우 신경관이 눌릴 정도로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등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 안전거리를 확보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그런 사건이죠. 또한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시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시술하던 중 드라이버를 놓친 과실로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기도에 떨어져서 피해자의 폐에 끼게 하도록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폐쇄성 폐렴 상해 사건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는 입을 벌리고 누워있고 시술 도구인 드라이버 총 길이 2cm, 직경 7mm는 크기가 작아 환자의 입속에 빠질 경우 기도나 식도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 의사는 드라이버가 기도나 식도에 떨어지지 않고 드라이버에 끈을 묶어 사용하고 드라이버가 환자의 몸속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을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고 환자로 하여금 이물질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게 하는 등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시면 빛 같은 것도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요. 저도 학교 1층 이런데 체온계 같은 거 끈으로 묶여져 있죠. 그런 것 같이 드라이버도 이 시술 도구가 총 길이 2cm에 직경 7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도나 식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끈을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는 법원 판결이 인정한 건 이런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 많이 하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이제 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시술 후에도 감각 회복을 추적하기 위한 주기적 관찰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악동 천공 시 인공뼈나 이물질 등의 상악동에 유입되었는지 혹은 출혈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후에 치아 관리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다. 양치액을 정확히 사용하여 감염을 줄일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술 후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압을 형성하는 행위, 빨대로 음료수 마시는 거 금한다라든지 흡연 등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거, 흡연 같은 거 말 안 들으는 환자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음압 형성하는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음료 드실 때 빨대 사용하시지 말라는, 그래도 또 깜빡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술 부위를 압박하도록 하고 냉찜질하도록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하악 임플란트 시술로 지각 이상이나 지각 둔마 등의 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내원하도록 안내하는 이런 시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알려줘야 될 사항들 환자들한테 다 잘 알려줘야 한다. 어느 수술이든지 마취가 있을 텐데요. 다음은 마취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 시 국소 마취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취는 통증과 감각 및 의식을 없애거나 줄여주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 및 각종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죠. 의사는 마취 시술 전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 방법에 있어서도 그 장단점과 부작용 등을 비교 검토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주의 의무가 있다. 또 이러한 사전 검사를 기초로 환자에게 적절한 시술 방법과 투여 속도, 마취제의 양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마취가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 상황에 관한 주의 의무를 보시겠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주의 의무에 관련된 큰 상황에 뭐 발치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마취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라든지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뭐 진료 치료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는 거의 다 보신 게 되겠습니다. 치과의사 역시 기본적인 응급 상황에서의 주의 의무인데요. 치과의사도 기본적으로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바로 응급 조치를 바로 취해 주셔야 되고요. 치과 수술실에도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제세동기, 전기충격기죠. 이런 구급 장비를 구급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고, 마취 등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 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 보시면은요, 양악 교정 수술 과정에서 마취 후 기관지 연축이 발생하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제세동기 구비 내지 전원 조치에 관한 과실을 부정하면서 응급조치 과정상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각주 252번 보시면요. 네, 대법원까지 간 형사사건이네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제세동기 구비 내지 전원 조치에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런 것까지 뭐 전원 조치라든지 제세동기 구비 관련해서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제히 관계에 있는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그런 사안이네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망한 케이스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다만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단순히 응급처치 장비와 응급처치 약물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장비는 없을 수 있지만 응급조치 상황에서 미흡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라고 봤던 사항이네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치과병원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빨리 긴급하게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다가 죽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에 전원받는 병원에서 적시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 상태 등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 다 하지 않으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법원의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의무 위반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고 기준을 받은 그런 사항들이어서 이런 주의 의무는 다 하여야 하구나.
응급의료 발생 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전원하고 전원되는 병원에는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진료 차트라든지 이런 거 함께 보낸다면은 뭐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되죠.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과 해본 사람은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의사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들 다 하시고 전원해서 빨리 환자를 이송하는 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치과 위생사로 활동하시면서 잘 신속하게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